대선을 100일 앞둔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본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런 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선대위 추가 인선 발표도 있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도읍 의원과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조경태 의원, 그리고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하죠. 이수정 교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의 합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저는 후보가 저에게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상의한 적이 없고 실제로 영입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반대합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과 그리고 지금 만약 그런 영입이 있다면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후보가 만약에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지층의 재구성과 전략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유가 돼야죠. 일단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도록 결정을 했다는 건 윤 후보의 뜻이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것이고, 이수정 교수는 평소에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단을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범죄 심리 학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여성들의 어떤 변호에도 상당히 주력을 하고 좀 이 개선책을 많이 내놓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분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당과 마치 많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젠더 정책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반론을 사기에 충분했었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 윤석열 후보가 아마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걸 강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2030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청년 구애 행보를 이어갔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우리 서울대학교 밥이 되게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결이 형께서도 학교 식당 밥을 되게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 가장 기억나는 메뉴 혹시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 식당이 정말 제일 엉터리였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네. 이거를 기억자들 초청적인 거. 이 자리에서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르꼬르 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가 청년 표심 잡겠다고 한다고 그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 어느 때 대선보다 이번 대선은 청년 마음을 사로잡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요. 자, 윤석열 캠프 KT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을 했다가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했었죠. 이런 맥락 때문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우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를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 전 의원은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그런데 또다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저도 우리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검찰에서 맡았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통상 이 중앙위 의장이 이제 조직의 직능을 다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의 선거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1심 판결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자 본인이 직접 검찰총장으로 항소를 결정했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빠 찬스로 취업난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불공정과 비상식은 내 편이니 용인되는 것입니까? 자, 김성태 전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앉혔던 일. 글쎄요, 이 과거 KT의 딸 채용했던 이 논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이 말이 지금 청년들의 마음을 과연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냐, 이런 비판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먼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 이제 김성태 의원을 기소한 게 2019년 7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7월 16일에 내정을 받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그리고 25일 날 검찰총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정받고 이제 청문회 있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 이제 옮겨가는 그때라 과연 이제 기소할 때 제대로 잘 봤을까? 사실 중앙지검장이 자기 명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지만 수사한 검사들이 올리면 그냥 도장 찍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크게 사실과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 안 나는 게 안 나는 게 뭐 그 충분히 아니,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말이 그게 되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기소를 네.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해서 네. 저 사건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1심이건 2심이건 모두 그 딸이 부정 채용됐다는 것은 모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네. 근데 기소를 할 때 중앙지검장이 다 그거를 보지는 않는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검찰을 출입해 봤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자세, 답변하는 자세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무죄가 나니까 항소하라는 것도 자기가 어쨌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직능총괄본부장을 하자 했을 때 잘 모르고 했더라도 이거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한 거다 하고 명확하게 자기 책임으로 하고 얘기를 하지. 내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이랬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면피형이고 변명하는 것 같거든요. 후보가 자기가 이거를 지지율을 올리려면 잘못했을 때는 명확히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네. 그게 나은 길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안 후보가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이 방송 출연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안 후보 입장에서는요, 제3지대 후보를 무시한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의 후보자의 일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정인데 특정 방송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틀 전에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저도 만일에 이 방송이 있으면 나머지 방송 다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연락이 오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고 이건 신뢰고 서로 간에 그건 공감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인 취소를 하면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인데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올 땐 10% 이상 나왔던 후보에게 저런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한때 10% 이상의 지지율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 말씀하실 때는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선관위라든가 방심위에서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게 되면, 수치를 언급하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곧장 확인해서 게재를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